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주말 야간 축구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코치가 두 손으로 막는데 안 보고 뛰었다고요. 내가 봤을 땐 주자가 애가 지가 달리기 주로 능력이 빠른 것도 아닌데 왜 뛴 거고 왜 뛰었는데 대체 이해가 안 가네. 타구 자체가 멀리 간 것도 아닌데. 아무튼 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쿨님 별풍선 아이스쿨님도 100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EPL부터 하겠습니다. 혁이 아빠님 또 큐크데오H님 에드벌룬 레드벌룬 8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그쵸? 왜 놀리는 거고 도대체? 맨시티 대 리즈. 자, 이 경기. 일단은 맨시티 지난 경기도 덕배가 안 나왔죠. 근데 이제 오늘은 훈련은 했다. 그리고 아마 뛸 것 같음. 물론 다음 주중 경기가 이제 레알이랑 경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전에 좀 폼도 다시 끌어올려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승권에도 놓여있기 때문에 리그 뭐 그래도 쓸 인간은 쓸 거예요. 그리고 덕배는 쉬었기 때문에 아마 뛸 것 같아요. 훈련도 소화를 했고, 그리고 뭐 결장자는 딱히 뭐 없고 그대로고. 그다음 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대로 쿠퍼, 아담스, 시니스텔라 뭐 이런 애들 결장 중인데, 근데 이제 변수라고 하면은 결국에 한 가지죠. 변수. 맨시티랑 리즈 뭐 맞대결 해도 결국에 맨시티가 이기기도 했고, 뭐 변수가 뭐냐? 리즈에도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감독 바뀜. 이 4경기 이제 잔여 경기가 이제 4경기 아이가? 4경기인가 5경기가 아무튼 뭐 지금 남아 있는데 끊겨요? 끊긴다고요? 끊긴다고요? 끊긴 그 런어웨이님만 끊기는 것 같은데요. 다른 분이 끊겼으면 벌써 말하지 않았을까? 감독이 또 바뀌었어요. 근데 이 감독이 누구 감독이냐면은 그거죠. 이 인간 샘 알라다이스. 요 인간. 요 인간이 뭐야? 좀 뭐랄까 그래도 EPL 내에서 경기 뛰었던 친구들이긴 하죠. 그러니까 맨시티는 5경기고 리즈는 4경기잖아요. 그러니까 감독 4경기 남았다고 얘는. 얘 인간으로 바뀌었거든요. 옛날에 얘 그 에버턴에 있던 인간이기도 하고 웨스트 브로미치에도 뭐 최근에 있던 감독. 근데 요 인간이 이제 전형적인 그 축구예요. 뻥축구. 전형적인 뻥축구. 그리고 이 인간이 선수들한테 침대 지시하는 그 인간이에요. 좀 뭐랄까 역겨운 인간이긴 한데, 근데 지 대가리 속에서는 뻥축구가 가장 실리 있고 뭐 승률이 좋다고 말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벌레 같은 감독이 왔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오늘도 수비 세워놓고 뻥축구 할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감독이 바뀐다, 변수가 있다, 전술이 바뀐다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근데 팀이 리즈잖아요. 리즈는 이제 뭐 비엘사 시절부터 뭐 아치도 그렇고 좀 공격적인 축구를 계속 추구하다가 최근에 또 감독 바뀌고 나서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런 이제 뭐랄까 뻥축구 전술은 수비가 좀 극강으로 잘 되는 팀이어야 하지, 지금 리즈의 수비 라인이 좋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 이 색깔 자체가 좀 이제 녹아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좀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해요. 물론 이 감독이 4경기만에 이제 잔류까지도 하면은 뭐 보너스도 준다고 하는데, 그리고 상대가 또 맨시티, 지금 갈 길이 바쁜 맨시티인데 뭐 가무리 감독 바뀌었다고 해도 뭐 물론 이제 이변 내면서 아스날 우승을 돕게 해줄 수 있긴 하죠. 근데 팀적인 부분도 원래 뻥축구를 추구하는 팀도 아니기도 했고, 감독이 바뀌었다고 해서 색깔을 입히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리즈도 초반에 감독 바뀌고 나서 좀 고전했잖아요. 승리도 잘 못하고. 여기는 그래도 맨시티 마인슨까지 볼게요. 뭐 오히려 지들이 하던 거 안 하면은 더 이상할 수 있어. 그리고 뭐 기간이 엄청 주어진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기준점 3.5인데 그래도 요건 언더 볼게요. 이 뻥축구 이 인간, 감독 알라다이스, 이 뻥축구의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언더 볼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토트넘 대 크페. 몰라리드님 안녕하시고. 토트넘 뭐 그대로예요. 요리스, 에메르성, 벤탄크루, 비스마, 세세뇽 결장. 크펠도 뭐 딱히 톰킨슨 정도 뭐 결장인데,
자, 이 경기 토트넘은 지금 뭐 유로파 순위권을 치열하게 경쟁 중이죠. 그리고 크펠은 사실상 애매해요. 뭐 다 다른 경기들을 이제 다 잡는다고 해도 좀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다. 뭐 동기부여는 토트넘 있다. 이젠 동기부여를 좀 언급을 해야 되죠. 경기 수가 뭐 4경기, 뭐 많으면 5경기 이런 남은 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언급을 해줘야 된다. 물론 토트넘이 지금 수비가 개 벌레 아닙니까? 뭐 그냥 최근 경기 실점을 안 한 기억이 없다. 딱 기점이 그거네. 챔스, AC 밀란전 홈에서 무실점하고 그 뒤로부터 지금 뭐 리그 경기 한 7, 8경기 무한 실점 중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불안하죠. 대신에 그래도 토트넘이 지그네가 잘하는 그래도 홈에서 경기라는 거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도 득점력은 확실히 그래도 좀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독 전에도 물론 2득점 1득점 하긴 했는데 그래 감독 바꾸고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토트넘이 감독 콘테 사는처럼 그렇게 하진 않고 공격적인 축구를 또 구사하기도 뭐 보여주기도 하고 뭐 때때로 이제 맞추면 정술도 이제 짜긴 하는데 그래도 뭐 리버풀 맨유 상대로 두 골 박으면은 뭐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근데 상대는 이제 크펠 호친슨 감독이 이끄는 크펠인데 크펠이 지난 경기도 이제 4골을 박았어요. 4골. 원래 호친슨 스타일은 이게 아닌데 근데 오늘도 귀신같이 골을 그렇게 많이 넣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토트넘 수비 생각하면 또 넣을 것 같고 좀 아리까리해요. 아리까리하고 그리고 최근에 행보를 봐도 크펠이 낫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토트넘이 홈에서 경기하고 아직까지는 홈에서 승률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크펠은 반대로 원정에서 승률이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고 그래도 감독이 이제 뭐 물론 바뀐 이 대행이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홈에서 했을 때는 한번 믿어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토트넘 승 볼게요. 나름 동기부여 이것도 못 잡으면 이제 토트넘은 더 망해야지. 물론 이제 그 누구 나겔스만 온다고 뭐 말이 많긴 하는데 와서 뭐 심폐소생술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게 불안하다. 그래도 이 닥트넘 미수비 끔찍한데 어떻게 갔냐. 최근에 행보도 크펠이 났다. 여기는 오버사이드 뭐 보셔도 괜찮겠죠. 지금 토트넘 수비 보면은 클린시트 하겠나 이거 라는 생각도 들 거고 그리고 뭐 토트넘도 크페 상대로 골은 박겠죠. 최근에 득점력은 사실상 뭐 실점률과 더불어서 증가한 상태. 여기 토트넘 승의 오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오버.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버풀 대 브랜드퍼드. 자, 이 경기 일단 리버풀 핸더슨 뭐 조타 미정이고 티아고 수술을 할 것 같고 바세티치, 케이타, 뭐 피르미누 이런 애들 아마 결장할 것 같고 부퍼는 뭐 똑같죠. 얀손에다가 중미, 노르가르드 계속 결장 중이다. 자, 이 경기 일단은 리버풀이 지금 조건적인 부분이 조금 안 좋죠. 왜 다음 경기가 뭐 챔스가 아니야 유로파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주중에 경기를 치르고 왔잖아요. 그 풀럼이랑 했나 얘네. 아무튼 경기를 치르고 왔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체력이 좀 깎였다는 거. 그게 조금 뭐 단점이죠. 그리고 무퍼는 뭐 경기를 안 했으니까 상관없고 둘 다 동기부여는 있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똥 싸다가도 결국에 어느새 챔스권까지 왔어. 챔스권까지 좀 다가왔죠. 이제 4점 차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한 경기를 뭐 맨유, 뉴캐슬보다는 더 치르긴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 뭐 신락 같은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리버풀이 체력이 좀 갈린 부분도 있고 그뭐 경기를 치렀다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 경기 자체가 어디 안필드 아닙니까? 리버풀은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홈 3연전이에요. 3연전. 주말부터 주중 그리고 또 다시 오늘 주말. 이 3연전 내 성과를 낼 거라고 저는 그때도 말했어요. 그래야지 리버풀이 뭐 유로파를 가든 챔스를 가든 뭔가는 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연승 했죠. 물론 경기력 자체 내용 자체가 여러분 옛날에 알던 그 리버풀 그 느낌은 아니죠. 요새 토트넘과 더불어서 리버풀도 수비가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지난 경기에 뭐 클린시트 하긴 했어요. 반대로 부퍼는 이제 상태가 안 좋았는데 최근에 다시 연승을 가져갔죠. 그리고 브랜드퍼드도 뭐 순위권에 대한 동기부여는 있죠. 왜냐하면 유로파 컨퍼런스까지는 아직 승점이 되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경기를 이제 이기고 연승을 탔기 때문에 분위기도 반전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포도 뭐 호락호락한 팀은 아니죠. 근데 이제 중요한 뭐 요건은 요거겠죠.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브랜드퍼드가 홈 경기가 아니고 또 원정 경기라는 거. 원정에서는 그래도 승률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에 최근에 제가 부퍼의 경기력이 좀 안 좋다 했는데 2연승을 하긴 했지만 붙은 팀이 첼시,
개 벌레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노팅엄 뭐예요? 원정 노팅엄을 잡았다나. 원정 노팅엄은 거의 패급 수준 아닙니까? 그 두 팀을 잡았을 뿐이지. 물론 에스턴 상대로 이제 홈에서 비긴 거는 뭐 잘했다 쳐주는데 좀 영양가가 없는 연승을 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원정 이런 부분도 그렇고, 물론 맞대결 리버풀이 1월 달에 붙었을 때 3대1로 졌어요. 경기력은 압도했지만은 그 전반에 이제 코나테가 일찍 자살골을 쳐넣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리버풀이 강제로 끌려가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뭐 요거를 보시면 아실 건데 리버풀이 1월 달에 성적이 매우 안 좋았어요. 성적에 보면은 뭐 보시다시피 이긴 적이 없습니다. 1월 달에. 그만큼 좀 안 좋은 시기. 지금 반대로 리버풀은 다시 뭐 막판에 이제 스퍼트를 달리면서 분위기가 좀 좋은 상태. 그런 분위기적인 요소도 그렇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리버풀이 충분히 복수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리버풀의 이 안필드 홈 4년전 이때 뭔가를 좀 반전시킬 거라고 말했고, 그리고 리버풀이 지금 다음 일정도 에스턴 빌라 빼고는 괜찮거든요. 충분히 챔스권 노려볼 수 있다. 오늘이 진짜 약간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빡 집중하지 않을까. 리버풀 승,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3.5인데 언더 봐야죠. 이거는 뭐 그래도 뭐 물론 이제 리버풀이 수비가 불안해서 뭐 치고받고 할 수 있다는데 그래도 3.5는 언더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브레멘 대 미넨. 브레멘 뭐 팀 내 득점 1위인 펠크루크 뭐 이 인간 계속 결장 중이고, 그 다음에 미네는 똑같죠. 오파메카노, 알폰소, 그 다음에 리카, 고레츠카는 뭐 추가적으로 징계 빠지고 슈퍼모팅 결장하는 거. 미넨이 지난 경기 말했죠. 결국에는 홈에서 이길 땐 뭐다. 이번 시즌 그냥 무지성 마인이다. 햄무가 뜬 적이 없다. 햄무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겠네. 1.0 마인은 무조건 홈에서 했다. 결국엔 또 마인 하면서 이겨줬죠. 그리고 그 기나긴 뭐 경기 4경기 동안 무승이었는데 뭐 그 무승을 또 끊기도 했고 분위기도 좀 돌리기도 했고, 반대로 이제 브레멘은 사실상 뭐 지금 동기부여적인 측면이 딱히 없어요. 물론 뭐 강등권과의 그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승점 차가 엄청 많이 벌어진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뭐 여유가 있는 상황. 반대로 이제 미넨은 1위 싸움이 지금 엄청 치열하죠. 미넨이 또 챔스도 탈락했기 때문에 그 돌문과 1점 차 승부 계속 가고 있다. 이런 경기는 뭐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번 시즌 맞대결 했을 때도 물론 감독이 투엘로 바뀌긴 했지만은 지난 경기마저도 분위기 못 돌렸으면은 못 찍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미네인이 정신 차리지 않았나. 경기력 자체도 지난 홈 경기 이겼을 때도 압도적이었죠. 근데 골을 좀 못 넣었을 뿐이지. 브레멘도 깨놓고 말하면은 수비력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치고 받고의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넨이 당연히 낫죠. 이 경기는 미넨 승 볼게요. 그리고 이 경기는 3.5지만 오버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에는 브레멘이 그래도 득점력은 괜찮다. 대신에 실점은 더 하고, 물론 투엘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 조금 더 미넨이 포커스 맞추는, 옛날 그 뭐고 누구 걔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하인 모시기 있잖아. 그 할아버지 있을 때는 무조건 시발 뭐 5대0 6대0 이런 거 존나 나왔는데 지금은 뭐 답답 그 자체긴 하지. 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다음 AC 밀란 대 라치오 할게요. 밀란은 뭐 포베가 정도 결정하고, 라치오는 자카니 미정에다가 베시노, 그 다음에 카탈디 결장이죠. 자, 이 경기 뭐 액면가로 봤을 때 이름 봤을 때 쉽지 않은 경기긴 해요. 근데 이제 지난 경기에 제가 AC 밀란을 찍었는데 좀 정배돼 있대. 근데 무승부 떴잖아요. 그때 새벽에 딱 일어나서 라인업을 보는데 이거 뭐야 하면서 봤는데 라인업이 거의 시궁창 라인업 2군 그 벤치 애들로 다 꾸려졌잖아요. 솔직히 뭐 쉬운 애들 좀 잡고 다음 경기 라치오전 좀 비비지 않을까. 어차피 얘네도 주중에 경기했고. 근데 희한하게 또 그 경기 로테 돌리고 요 경기 이제 주축을 썼죠. 물론 감독 입장에서는 어차피 크레모네 잡을만 하니까 뭐 벤치 애들 써갖고 잡아보자 했는데 못 잡은 게 타격이 컸죠. 지금 AC 밀란이 뭐 챔스권 안정권도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AC 밀란이 또 지금 계속적인 홈 연전이죠. 이 다음 경기도 또 챔스가 잡혀있는 상황. 그래서 AC 밀란이 이 경기 다음에 챔스를 또 노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 부분이 좀 그렇다. 근데 이 경기에서 그걸 말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밀란이 주축들의 체력을 세이브해놓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벤치 쓰고 한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챔스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리고
라치오는 지금 문제가 생겼죠. 지금 자카니가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팀 내 득점 뭐 1위기도 하고, 예전에 인모빌레가 아니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받쳐주는 이 자카니가 필요한데, 그것 또한 이제 문제.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미드필더 활약하고 있는 카탈디도 오늘 결장하고, 물론 이 카탈디 대신에 뭐 나올 수 있는 친구는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좀 많이 썼던 친구들도 안 나오고, 결장적인 측면도 좀 안 좋고, 라치오도 물론 주중에 살짝 로테를 돌려주긴 했어요. 그 수비도 몇 명 해주고 그런 부분 했긴 한데, 그래도 밀란보다도 뭐 주축을 더 많이 쓰기도 했고, 그래서 이 경기는 물론 일정적인 부분이 밀란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이긴 한데, 지난 경기에 그렇게 이제 로테를 돌렸다 라는 부분에서 이 경기를 잡기 위해서 돌렸겠죠. 그럼 뭔가를 좀 보여되지 않나 라는 생각 들고, 그리고 유로파 컨퍼런스권이 이제 순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밀란도 포기할 순 없다. 그리고 밀란이 한번 졌기 때문에 그거 복수하려 그러나? 밀란 승 볼게요.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언더사이드 볼게요. 그래도 두 팀 생각하면 오버의 팀들보다는 뭐 그래도 밸런스의 팀이기 때문에 언더사이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랭스 대 릴. 랭스는 뭐 주전 수비수인 아그바도 징계로 빠지고, 릴은 똑같아요. 뭐 잘로, 거드문선, 오나스 뭐 이런 애들 결장인데, 뭐 잘로 빼고는 딱히 필요 없고. 자, 이 경기 일단은 랭스 자체는 순위권 애매하죠. 그리고 릴은 유로파까지 2점 차기 때문에 릴은 뭐 승점을 차곡차곡 좀 쌓아야 된다는 뭐 그런 동기부여가 있고, 근데 이제 지난 경기 랭스 경기 조금 실망이 컸다. 왜 한 명이 퇴장을 당한 클레로몽 상대로도 못 이겼죠. 결국에는 물론 이제 뒤에 80분쯤에 퇴장 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밀어붙였는데 골도 못 넣고 좀 답답한 경기를 보였다. 그리고 최근에 또 3연패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손이 안 가고, 반대로 릴은 여전히 무난하게 잘 가고 있다. 그 뜬금없이 그 앙제한테 1대0으로 졌던 거, 그거 빼고는 아직까지 이 폰세카가 이끄는 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뭐 맞대결에서는 1대1로 비겼죠. 그때는 이제 1월달이긴 한데, 그래도 릴이 조금 더 우세한 경기를 보여주기도 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최근의 추세의 흐름 자체가 랭스가 조금 못 믿어온 그런 사이즈를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뭐 수비적인 부분이 나쁘지 않은 팀이긴 한데, 최근의 경기력을 좀 믿고 릴을 갈게요. 뭐 나름 동기부여도 있고. 경기는 릴승 보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오버사이드 볼게요. 오버 보는 이유는 물론 최근 랭스가 3경기 연속 무득을 하긴 했는데, 릴도 폰세카 감독 특성상 뭐 수비가 엄청 안정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버사이드를 뭐 보셔도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7번째, 랑스 대 마르세유. 물 좀 마실게, 물 좀. 자, 랑스는 뭐 주축 미드필더 압돌 사메드 그대로 결장 중이고, 그 다음에 마르세유는 뭐 있긴 한데 서브 애들 딱히 없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요 경기도 쉽지 않은 경기죠. 왜냐면은 뭐 2위와 3위 싸움이기도 하고, 그리고 둘 다 오늘 하는 곳이 서로가 잘하는 곳 아닙니까? 랑스는 지금 리강 중에 PSG가 1위가 아니에요. 홈 1위 승률 달리고 있는 리강 뭐 이 홈 대빵 랑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랑스가 현재 홈 1위. 그 다음에 반대로 마르세유는 원정 1위죠. 원정 1위. 뭐 14승 1무 1패. 여기는 이제 12승 3무 1패. 딱 이제 홈과 원정에서 1패씩밖에 안 하는 그런 강팀들의 대결입니다. 그런 대결이긴 한데, 요 경기에 뭐 결국에는 포인트는 그거죠. 뭐 맞대결에서 랑스가 이겼다, 그게 아니라 주중에 랑스는 결국에 툴룰즈와 힘 빠졌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우승하고 술 빨았더니 이제 툴룰즈와 경기를 한번 치렀고, 그때 당시 이제 랑스가 로테를 돌려준 것도 아니고 주축이 다 튀어나서 이겨줬죠. 그래야지 이제 승점을 차곡차곡 이제 쌓을 수 있으니까, 괜히 거기서 쇼하다가 그 AC 밀란처럼 뒤질 수 있단 말이지. 원래 그게 맞지 않나? 아무튼 체력을 좀 간 상태고, 반대로 마르세유는 경기가 없었죠. 물론 리강 중에서도 제일 끝에 이제 경기를 하겠는데, 그래도 더 쉬고 했다는 그런 부분, 체력적인 부분도 이런 강대강 싸움에서는 무시하지 못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랑스가 챔스 직행에 대한 부분 꿈을 꾸고 있겠죠. 근데 항상 뭐 엄청난 이변이 나지 않는 이상은 가는 놈들이 맨날 가긴 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다 이제 마르세유가 이게 만약 정배였으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정배가 나올 일은 없겠죠. 랑스가 홈이기도 하고 순위가 뭐 핫바리도 아니고. 근데
역배를 주면은 제가 이거는 프렌 찍어 볼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경기력도 크게 밀리는 것도 아니기도 했고, 그다음에 10월달 생각하면은 오히려 마르세유가 좀 이제 병맛 같은 흐름을 좀 타려고 할 때 갈랑말랑이었고, 랑스는 초반부터 랑스도 초반에 좀 말렸나? 아무튼 둘 다 뭐 좀 상태가 안 좋았나? 기억이 그거는 좀 가물가물한데, 뭐 지금은 확실히 뭐 안정권 적의 이제 부분에서도 뭐 마르세유가 크게 밀릴 부분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어려운 경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그래도 저는 마르세유가 또 역배고 프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프렌 찍도록 할게요. 프렌. 아마 그럴 거예요. 마르세유가 10월 달인가 그때 갑자기 존나 맛이 가버릴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연패 탔을 때. 그때 이제 좀 경기력이 안 좋았을 때지. 뭐 충분히 이번에는 복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내 기억에는 그랬다. 마르세유 프랜스.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저득점 사이드 볼게요. 그냥 요거는 뭐 프렌이 좀 더 낫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레알 마드리드 대 오사수나. 자, 이 경기는 이제 컵 결승이죠. 결승. 어쩌다 오사수나가 올라왔네요. 그리고 당연히 경기장은 중립에서 하는 거고. 레알이 일정이 빠듯하죠. 다음 경기 이제 맨시티랑 경기가 있다. 홈에서 한다는 거. 그래도 여건적인 부분 홈에서 한다는 거. 그리고 결장자는 없죠. 왜냐하면 지난 경기 그 소시에다드전에서도 이미 리그는 좀 힘들기 때문에 좀 많이 빼주고 했어요. 소집은 했지만 일부러 또 쉬게 해주기도 했고, 벤제마도 쉬었고, 비닐씨는 뭐 징계로 빠졌고, 모드리치도 그 햄스트링 부상이 있어가지고 빼줬고, 오늘 이제 다 소집됐죠. 이 경기와 이제 맨시티 경기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안첼로티가 다 쉬어주게 했고, 오사수나는 뭐 다 나오는가 말든가. 근데 일단은 뭐 비달 수비수 한 명 결장하는 거죠. 그래도 오사수나 바셀 경기도 봤듯이 수비의 근본팀 아닙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무시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도 결국에 리그 기준으로 1승 1무 레알이 이기긴 했지만 한 번은 비겼다는 거, 그런 점도 크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라 할까, 레알이 이 경기로 또 연장 가고 또 질질 끄고 하면은 체력도 많이 갈릴 거고 쇼부를 보려고 하긴 하겠죠. 그리고 오사수나가 최근에 붙은 팀들 뭐 바셀, 소시에다는 결국에 실점 많이 안 하긴 했지만은 결국은 했어요. 그리고 그 팀들보다도 확실히 공격적인 측면이 더 강한 레알, 거기고 주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쉬게 해준, 물론 이제 오사수나도 바셀 상대로 주축들 좀 쉬게 해줬죠. 그런 부분도 그렇긴 한데, 그래도 레알이 뭐 경기적인 부분 맞대결에서 1승 1무긴 했지만은 뭐 밀렸던 그런 것도 아니기도 하고, 각 잡고 경기의 경기도 아니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쉬고 또 경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레알이 유리한 조건들이 많지 않나. 저 경기는 레알 승 볼게요. 레알이 그래도 우승하겠죠. 레알이 맨날 이제 코파델레이 보면은 한 몇 년이었지? 몇 년 정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결승에 올라온 적이 몇 년 동안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올라왔다는 거, 기회를 줄 때 이 안첼로티는 항상 잡죠. 안첼로티가 누구예요? 내가 봤을 때는 최고 아이가 감독 중에 뭐 챔스컵을 많이 올렸다 그건 아니고, 그 5대 리그 다 우승했잖아. 그런 부분도 그렇고 기회가 올 때 반드시 잡는다. 그리고 요 경기는 언더 사이드 보겠습니다. 언더. 그래도 오사수나가 수비의 근본인 이 밸런스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레알 상대로 버티는 식으로 해갖고 연장 갖고 뭐 쇼부 승부차기로 가자 이런 느낌으로 들 수도 있긴 하기 때문에 언더까지 보도록 할게요. 오버보다는. 자, 그 다음 이제 9번째 스파로테 대 PSV. 스파로테는 뭐 주전 수비수 3보 퇴장으로 결장하고, 호베는 뭐 주니오르, 그다음에 오비스포 뭐 이런 애들 수비 라인들 결장하고, 상가레도 아마 징계로 빠지는 걸로 알고 있다. 일단은 뭐 PSV가 주중이 아니라 주말이었나? 그 컵 경기 결승하는데 언제고? 아무튼 한 경기 더 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언제였나? 그 기억이 안 나네 잘. 5월 1일. 주말 맞죠? 그래. 주말에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뭐 친선전을 하든 뭐 쉬었거든요. 근데 호벤은 아약스와 결승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호벤이 우승했죠. 그 뒤에 가가지고 승부차기 해가지고. 그래서 분위기는 좋다. 뭐 그것도 지고 하면 눈물 흘리면서 쇼했을 텐데, 아무튼 우승 맞죠, 여러분? 그 뒤에 경기를 내가 보질 않아가지고 그 뭐지 스코어상으로 그렇게 돼 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우승한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스파로테가 PSV 상대로 이번 시즌 돌이켜보면 끈끈한 모습 보여줬죠. 컵에서는 뭐 지긴 졌지만 1점 차.
리그에서는 또 비긴 그런 경기도 보여줬고 스파르테도 홈발도 받는 팀이고 괜찮은 팀입니다. 근데 뭐랄까 이 경기 자체는 뭐 물론 호벤이 우승하고 뭐 컵경기 우승하고 좋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 지금 패랑 8점 차거든요. PSV가. 근데 이제 4경기 남았어요. 4경기면 다 이기면은 12점이잖아요. 사실상 이 경기 호벤이 못 잡으면은 우승 이제 경쟁 구조도 힘들어요. 반대로 패에는 내일 상대가 누구? 좀 약한 팀 아이가 좀 거의 3점 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 지면 사실상 우승 경쟁 끝이에요. 그냥 2위 싸움이나 하는 거지. 뭐 이 싸움 하기 위해서도 아약스가 그래도 뭐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잡아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경기는 물론 이제 체력적인 부분도 PSV가 좀 소모를 했긴 한데 어차피 일주일 경기이기도 했고 뭐 이런 1위 싸움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뭐 뭔가 좀 보여줘야지 또 이 LADBJ가 흥하기도 하고 그래도 PSV가 스파르타 상대로 힘들긴 했지만은 그래도 잡지 않을까. 뭐 실력이 딸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PSV 승.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볼게요. 쉽게는 못 이길 것 같다. 막 학살을 하면서 이길 것 같다는 생각 안 들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캄비르 대 위트. 캄비르는 뭐 딱히 없고 위트도 뭐 기존의 부상자 뭐 브라워스 기존의 장기 부상자 결장 중입니다. 자, 이 경기 일단은 이 경기의 뭐 포인트는 결국에 그거죠. 캄비르 그냥 사람이 아닌 듯이 존나 못하고 있어요. 뭐 홈과 원정 가릴 거 없이. 근데 캄비르가 지금 16점이잖아요. 근데 그 강등 이제 프로 가는 엑셀시오르가 28점이에요. 근데 아까 위에서 말했지 남은 경기가 4경기 남았어요. 오늘 경기 포함해서 다 이겨도 12점 플러스 하면은 28점이에요. 사실상 캄비르 최소 강등 프로 확정이에요. 그래서 약간 동기부여도 의미도 없다. 뭐 홈경기 마지막 홈경기 때나 뭐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홈경기는 뭐 그런 진짜 사소한 뭐 그런 이제 동기부여는 있긴 한데 의미 없고 반대로 위트는 물론 지금 그 유로파 컨퍼런스 프롭 자리에 지금 순위권이 되어 있긴 한데 4점 차이에요. 혹시 모르잖아요.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점수는 쌓아 놓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위트가 이번 시즌 맞대결 때 비겼죠. 뭐 비겼던 그런 부분 뭐 복수를 좀 해줘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리그 초반에 위트레어트가 병승이었잖아요. 병승.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요 경기 자체가 또 특이점도 있다. 역사상 이 두 팀이 맞대결했을 때 연속 무승부가 뜬 적은 없다. 그리고 뭐올 시즌에 이제 위트가 원정에서 연패가 없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사실상 캄비르 거의 뭐 강등 확정인 거 지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기회를 이제 못 봤던 애들한테 뭐 그런 선수들 갑자기 뛰쳐나와가지고 막 벤치에도 뛰쳐나와서 경기 뭐 좀 섞어서 할 수도 있고 경기를 그럼 떨어지겠죠. 반대로 위트는 쌓아가야 되는 그런 뭐 시기이기도 하고 맞대결에서도 뭐 비겼던 그런 복수전도 해야 되기도 하고 일단 뭐 특이점도 있고 이 경기는 위트승 볼게요.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오버사이드 볼게요. 그래도 위트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의 실점률이 좀 많아요. 그리고 캄비르도 어차피 막판에 에라 모르겠다 팬들을 위해서 뭐 즐겁게라도 하자 해서 뭐 그냥 닥치고 공격하고 이렇게 뭐 골이라도 넣자 그런 마인드로 경기할 수도 있겠죠.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